요즘 뭐하고 사니? 4시서 50분 동안 떠들어 보겠습니다. 4시 50분. 아, 이렇게 시작하려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진짜 어색하다.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그럼 저 사회자인 저부터. 저는 김단이라고 하고요. 이 정신없는 3명의 대화를 잘 주도해서 이끌어가서 주제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제 옆에 앉은 저는 이창이라고 하고요. 컨텐츠 업계에서 한 4년째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영어를 잘하고 싶지만 다이어트도 실패한 지금 PD 생활 저도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유석준입니다. 저는 PD 겸 연출 겸 작가 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강준구입니다. 아, 다재다능하다는 뜻이죠. 네. 여기서 제일 잘 나가네요. 이 네. 네. 하나 더 성공한 게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네. 네, 오늘 우리가 얘기할 주제가 뭐죠? 100만 유튜브 되는 법. 모두의 꿈 아닌가요? 모두의 꿈. 사실 알았으면 이런 방송 만들지 않고 했으면 되거든요. 맞아. 우리 왜 하고 있는 거죠? 아, 우리가 만들어서 이거를 주제를 꺼낸 게 아니었어요? 그랬으면 안 그랬으면 했죠. 여기 안 우리가 했죠. 아. 이미 지금 벌고 있겠죠. 그렇죠. 카메라 앞에 앉아서 그럼 카메라 각자의 앞에 노하우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100만을 만들면 되겠네. 그러다가 이도저도 아닌 잡탕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미 근데 각이 나왔어. 잡탕가? 잡탕이야. 고요. 술국 좋아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위해서 만든 방송이라고. 아, 좋습니다. 근데 술국이 뭐예요? 술 마실 먹을 때 때 먹는 그 안주. 해장국을 다 술국이라고 하죠. 아, 그냥 해장국을 다 통틀어서 술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술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해서 파는 집도 있고 그냥 그 식당 나름이죠. 아, 그냥 해장 식당에서 어떤 재료를 쓰냐에 네. 따라 다 달라져. 아. 수육을 넣을 때도 있고. 맞아. 어떤 데는 보쌈집 막- 가면은 술국이 이제 거기 옛날에 수육. 창천동이었나? 창천동 선지국집, 거기 창천동 맛있었지. 해장국. 거기 100년 그 맛집 해갖고 오. 지정된 곳. 그때 같이 갔었던 거기 민경 저랑요? 아닌가? 아, 창성옥이요. 어. 창성옥. 맞죠. 100년 동안 계속 끓이는 국을 아, 저희 지금 맛집 추천 방송인가요? 맞죠, 그렇죠. 맛집 추천 방송인가요? 100만이 아. 되는 네, 지름길이죠. 거기 가면 100만 말고 100년. 블루 리본 잘 받는 법 이런 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루 리본은 뭐야? 그게 유명한 식당을 리본 서울시죠? 아. 네, 서울시 서울시에서 리본 리본 붙여주는 근데 제가 다니는 음. 회사 앞에 그거를 4년 동안 받은 커피집이 하나 있어요. 오. 커피집이 블루 리본을 근데 받아요? 웃긴 거는 그 커피집 이름이 와플집이야. 근데 우리 대화가 너무 산으로 네, 갔으니까 대화가 너무 산으로 가는데요. 자, 그럼 100만 유튜버 만드는 법. 네. 밥집 얘기하지 말고요. 네, 죄송합니다. 가지고 온 다 노하우들을 빨리 소개해 주시죠. 이런 걸 궁금할 것 같다고요. 누구부터? 가장 멀티태스킹 다재다능한 네. 강준구 직업이 씨부터. 가장 많은? 네, 준구 씨부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예. 어쨌든 자 유튜브 100만 구독자를 만드는 법, 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다 소련 여자 알죠, 아시죠? 알죠. 아, 나다. 이분이 그렇죠. 예. 이분이 치트키를 쓴 영상이 하나 화제가 됐었습니다. 바로 댓글 하나로 시작됐던 컨텐츠인데요. 유튜브 시작 1년 만에 100만 구독자를 달성하는 방법. BTS 음악 깔고 불닭볶음면 먹으며 일본 욕하면 조회수 100만 달성된다. 예, 여기선 조회수라고 했지만 결국은 구독자 100만, 조회수 100만을 모두 찍은 컨텐츠가 되었죠. 근데 거기서 나온 제목에 모든 것들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던데. 그건 그런데 어쨌든 네, 예. 그래서 더 비결이 궁금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쵸? 근데 이 키워드가 사실 정말 A to G를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K-팝이 들어가 있죠. BTS. 그리고 불닭볶음면 먹었다. 먹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일본 욕은 뭐 우리나라 한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요거는 그러면 제외하고. 그래서 저는 이 K-팝과 먹방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그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유튜브 구독자 순위를 조금 제가 조사를 해왔고요. 요것은 이제 7월 기준으로 따끈따끈하네요. 7월 기준으로 이제 조사를 했고요. 소속 통합적으로 저는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분야별이 아니라 자 채널 1위가 어딜까요? 한번 맞춰. 블랙핑크. 이게 똑같은 거 조사했구나. 저는 다 블랙핑크가- 현업자라서 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먹이업과 이제 사자의 차이다. 조사해야 알고 안 해도 안다. 네. 아, TMI예요. 네. 먹이업 TMI. 네. 1위가 블랙핑크. 먹이업이 뭐 어딘 줄 알고. 네. 어쨌든 블랙핑크가 1위입니다. 구독자 순위 7월 기준
4,030만 명. 약, 예. 제이플라 언제 내려갔어요? 제이플라 제이플라는 제일 한참 밑에 전에 있어요. 내려갔어요. 제이플라 여기 제가 7위까지 이거 빼왔는데 여기 없어요. 오. 8인가 9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리고 2위가 빅히트 레이블.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예. 어. 그리고 3위가 방탄 TV. 그리고 방탄. 4위가 보람 튜브 브이로그. 오, 채널. 아직도 우리 보람 튜브가 아 엄청나죠. 예. 그리고 1밀리언이 5위고요. 원더케이가 6위, 7위가 제와피입니다. 아 그렇구나. 음. 그러네. 들어보니까 다 높은 애들이었군요. 보람 튜브 빼고는 다 케이팝이네요. 그쵸?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통합으로 쳤을 때도 뭐 이것이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1위가 빅히트, 2위가 YG, 3위가 SM, 4위가 보람 튜브고요. 5위가 CJ ENM, 6위가 JYP, 7위가 카카오M. 예, 통합이 무슨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 회사가 가지고 회사 있는 모든 채널을 통합 다 합쳤을 채널. 때. 예. 이렇게 순위가 좀 되어 있습니다. 보람튜브가 참 놀랍죠.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먹이업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예, 채널인데 물론 이제 핑크퐁 같은 경우는 각 나라의 언어별 채널을 다 합치면은 6천만 명이 돼서 순위가 확 올라갑니다. 예, 하지만 이거는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채널 하나를 좀 기준으로 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K-팝 또는 K-팝 관련 컨텐츠가 굉장히 강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50위권까지 더 늘려서 이제 좀 수치를 내보면은 키즈나 먹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오히려 게임이 많이 없어요. 아, 네. 게임은 또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 봤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뭔가요? 이 채널들 이런 순위권에 있는 채널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인물을 강조하는 채널들이 많아요. 결국 K-팝 콘텐츠도 결국은 이 연예인들, 아티스트들을 조금 더 강점으로 내세우는 채널들이 순위가 높았고 키즈나 먹방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다 이런 캐릭터를 잘 잡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동물 유튜브가 한계가 명확합니다. 예. 50위권까지를 쭉 봤을 때는 동물 컨텐츠가 몇 개 있지만 상위권에 포함이 안 돼요. 결국은 사람으로 간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예. 이제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100만 유튜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하다. 자, 빌보드권에서 경쟁할 수 있는 K-팝 스타가 일단 돼야 됩니다. 예. 빌보드요. 빌보드. 그렇죠. 블랙핑크. 아 벌써 라인 여기서 이런 거 또 이렇게 보세요. 많은 지금 청취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그래요? 들리는데요. 아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블랙핑크도 그렇죠. 예, 그리고 BTS도 또 역사를 또 쓰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 느낌으로 또 이렇게 K-팝 관련한 느낌으로 또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K-팝 그런 이제 엄청난 세계적인 K-팝 스타가 돼서 이후에 뭐 먹방하고 먹방도 하고 그다음에 그룹 해체하고 나서 결혼한 후에는 바로 키즈로 가고 이러면 이제 승승장구를 할 수 있는 그럼 그걸 한 채널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 먹고 놀고 수 있는 방법. 그렇지. 바로 유튜브를 국민연금처럼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럼 거의 국민연금 안 부어도 돼. 안 부어도 그 정도면. 되는. 그럼요. 예. 일단은 전제 조건이 좀 세긴 한데 그 많이 정도. 세네요. 많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글로벌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계 유튜브 구독자 순위도 한번 제가 뽑아왔습니다. 우선 1위가 T 시리즈라는 채널입니다. 퓨디파이 아닙니다. 다시 역전했나요? 예. T 시리즈는 뭐예요? 이 세계 구독자 순위는 제가 오늘까지 제가 따끈따끈하게 조사해 온 거예요. T 시리즈는 인도의 CJ ENM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도의 엔터, 영화, 음악 전체적인 그런 인도의 문화 사업을 그렇습니다. 이끄는 예. 기업이군요. 음반, 영화, 뮤직비디오 제작 이런 것들 다 하는 그런 회사고요. 201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영상을 올리다가 결국 2018년 말에서 2019년 4월까지 퓨디파이와 경합을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승리를 하고 월등히 높은가요? 그런 건 아니죠? 월등히 높습니다. 예. 비결이 뭘까요? 퓨디파이가 2위 퓨디파이인데요. 네. 구독자 1억 600만이고 T 시리즈는 1억 4,800만이에요.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단위가 너무 다르네요. 근데 퓨디파이가 원래 그 레드 버튼인가 그 플래티넘인가 해갖고 제일 1억 먼저 받았죠. 달성은 네. 먼저 해갖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개인 유튜브 중에서는 이제 넘사벽이라는 그런 거 있고 어쨌든 T 시리즈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2018년에 인도의 그 민간에게도 그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쫙 보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요것이 이제 대대적으로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이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때문에 이 채널이 확 뜨게 된 이유가 있었죠. 인도라는 특수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인도라는 특수성도 분명 있죠. 그쵸. 그걸 이제 나중에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퓨디파이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구독자 1억 600만이고요. 조회수는 굉장히 많죠. 조회수 260억 회까지 나온 그런 채널이고 게임과 종합으로 해서 개인 유튜버 중에서는 당연히 1위, 게임 관련해서도 당연히 1위. 스웨덴의 게임 콘텐츠 천재라고 불리는 또 퓨디파이가 2위고요. 3위는 어딜까요? 라이언인가? 3위는 코코멜론입니다. 코코멜론 뭔지 귀엽다. 모르겠네요. 코코멜론 널서리 라임스라는 채널이고요. 9천만 구독자. 그래서 키즈, 교육, 애니, 동요 이런 것들. 이제 미국의 핑크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미국 미취학 아동들의 그런 프로그램들 제작을 하고 있고 뭐 ABC 배우기 그런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영어권 부모님들은 이거를 구독해놓고 무조건 돌린다. 그래서 9천만인데 조회수가 680억 회예요. 와.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그냥 자동 재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채널 코코멜론이 있었고 4위가 SET 인디아. 또 인도네요? 다시 인도입니다. 또 인도. 예. 구독자 7,900만이고요. 소니 엔터테인먼트 텔레비전이라는 거 해서 이제 세트 SET고 힌디어로 하고 있는 TV 프로그램 유료 케이블 채널입니다. 드라마, 쇼, 예능의 클립들이 올라가는 채널이고요. 그다음에 5위가 이제 5미닛 크래프트. 5분 크래프트. 네, 5분 크래프트. 그래서 6,760만 구독자고요. 일상 꿀팁, 뭐 DIY 꿀팁, 뭐 이런 것도 하고 밝은 면 있잖아요. 브라이트 사이드, 그 계열사, 더 소울 퍼블리싱사의 채널입니다. 그리고 뭐 6위부터 10위까지는 그냥 짧게 6위는 WWE고요. 7위는 카날 콘질라라고 브라질의 뮤직비디오 업체입니다. 그리고 8위는 G 뮤직 컴퍼니, 인도의 레코드사고요. 9위는 러시아 키즈 채널 라이크 나타샤. 있는 게 맞나? 어쨌든 뭐 맞을 거예요. 네, 뭐 맞을 나타샤겠지 거예요. 뭐. 아닌가? 나스 안 되면 철자로 읽어주세요. NASTYA. 네. 그렇고요. 이제 10위는 키즈 다이아나 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키즈 채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1위부터 10위까지를 쭉 봤을 때 인도가 무려 넘사네요. 3개. 인도가- 1위, 4위, 8위에 인도가 있고 키즈가 3위, 9위, 10위에 있고 우리나라는 뭔가 결이 다르네요. 우리나라는 키즈가 그렇게 보람 튜브밖에 없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키즈 엄청 많아요. 제가 이제 뭐 그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셔서 7위까지만 해서 그렇지 이제 핑크퐁도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나라별 채널 다 합치면 6천만까지 쭉 올라가는 게 있고 키즈는 높죠. 뭐 토이 관련된 거라든지 그렇죠. 심지어 다이아 TV에서 제일 구독자 수가 많은 채널이 키즈예요. 서윤 이야기인가? 네 맞아요. 그게 500 몇 서은 이야기. 서은 이야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이제 더 글로벌하게 더 넓히고 싶다면은 제가 아까 전에 K-팝 컨텐츠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한국 외대를 갑니다. 혹은 부산 외대를 가요. 힌디어과를 갑니다. 그래서 힌디어를 배워서 이제 인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제 K-팝 컨텐츠를 이제 힌디어로 하고 이제 키즈 채널까지 하는 거죠. 힌디어로. 그래서 그 채널이 누굴 데리고서 뭘 하는 거죠? 그냥 아무나 그냥 하는 거예요. 누구나 100만이 가능하다. 힌디어만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없지 않아 일리가 있는 말이기는 해요. 우리가 지금 세계 인구를 보면은 그러니까 영어권이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영어, 중국어, 스페니시어를 많이 쓴다고는 하잖아요. 근데 왜 인도가 많지라고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어느 정도 추측이 있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진짜 문화가 아직 한참 TV 프로그램이 다른 영어권에 비해서는 이제 발전을 해나가고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 뭐라 그러죠? 할리우드 말고 발리우드 같은 경우도 거기에
그 고급 인력이 많기는 하지만 그 문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발리우드가 거기서 이제 성행을 한 거거든요. 적은 투자금 대비 높은 퀄리티를 얻을 수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특히 인도권이 인구도 실제로 세계 2위고 거기에 그 잠재적인 시청층이 많다고 봤을 때 유튜브는 아무래도 스마트폰 하나면 언제든지 접근을 가능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TV보다는 유튜브를 훨씬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네, 뭐 어느 일정 부분 맞긴 한데 되게 헛소리긴 하죠 지금.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약간 뭔가 뾰족함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인도의 완벽하잖아요. K-팝에 대한 주제를 인디어로 풀어내다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은 퀴즈를 해라. 아 거의 그 급인데요. 완벽하죠. 그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그 짤 보셨나요? 그 유튜브 모든 국민이 유튜브 그렇죠. 100만 되기. 그 아이, 모든 사람이 다 채널을 품앗이. 파서 서로 다 구독을 해서 그 광고료를 받자. 그거에 비슷한 버전으로 아니죠. 허무맹랑한 소리다. 저는 완전히 길을 딱 제시하잖아요. 부산 외대, 한국 외대를 가라. 힌디 과를 가라. 인도가 발리우드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걔네 그 인도 분들은 콘텐츠가 기승전 액션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뭐 인도어 뭐 이런 것도 좋긴 한데 틱톡으로 인도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고 맞아요. 있어갖고 틱톡 진짜 지금 인도 많이 인도가 하더라고요. 거의 이제 뭐 중국 다음으로는 그 틱톡 지분이 제일 높고 그래서 그 틱톡이 짧은 숏폼이잖아요. 그래서 15초 동안에 뭐 먹고 뭐 이런 거 토크하고 불가능해. 기승전 액션이 또 틱톡이다. 그래서 인도랑 틱톡이랑 맞물려 갖고 그쪽 시장이 좀 많이 활성화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예전에 그 뭐 스낵 무비 같은 느낌으로 짧은 것들이 성행을 하다가 결국은 다시 늘어나는 그 추세를 보면 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짧은 거를 했다가 결국은 다시 그래도 풍부한 걸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꼼수 하나도 또 알아봤어요. 이거 궁금하네요. 이미 꼼수 이거 아니었어요, 궁금해요. 지금까지? 이거는 정도. 그래요? 이것이야말로 정도. 저 꼼수 좋아해서 궁금해요. 뭔가요? 부산외대, 한국외대 힌디어학과를 졸업하고 아이돌 최고의 K-팝 스타가 되어서 이제 결혼까지 하고. 먹방과 결혼한 해체 후 결혼해서 퀴즈 하는 게 정도고요. 예, 꼼수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유튜브 광고 있잖아요. 광고로 띄워지는 영상들. 네. 예, 요게 그 1만 회 조회수 만들어주는데 10만 원짜리 그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완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거 어떻게 무료로 가능해요? 자,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 상으로 이제 유튜버가 요거를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돈을 내고 그만큼의 조회수가 나온 다음에 돈이 지불이 됩니다. 그렇죠. 그때까지는 광고가 무한대로 노출이 돼요. 그 조회수를 맞출 때까지. 요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제 유튜브 채널 멤버십 기능이 있죠. 요 기능을 사용해서 그 멤버십만 볼 수 있는 유료 멤버십 이용자들만 볼 수 있는 영상을 광고에 태웁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 광고를 눌러도 이 영상은 볼 수 없는 영상이라는 메시지가 뜨고 그 영상의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유튜브 알고리즘상 그 조회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광고를 돌립니다. 실제로 가능한 방법이에요? 네. 그러면 영상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렇죠. 이 유료 멤버십을 본 사람은 유료 멤버십밖에 신청한 사람만 없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30초 이상을 또 봐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무한적으로 뿌려서 광고비가 나가지도 않고 광고를 계속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영상 조회수를 올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채널을 진짜 수천만 명한테 노출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롤 모바일 게이밍이라는 한 게임 유튜버가 3,000명의 구독자에서 150만까지 수직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튜버의 현재는 구독자 수를 좀 숨긴 상황이고요. 이후에 PSK 게임즈, 원미닛 모니카, 더 에딕티드 게이머 등의 채널들도 이것을 따라해서 구독자를 이제 소위 이렇게 말하죠. 빨아먹고 나서 한 상황이고요. 8월 9일 오늘 녹음 기준으로 2주 전까지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 제재가 안 되던 상황이다가 지금 원미닛 모니카 채널이 4만 따리에서 멈춘 걸로 봐서는 이제 유튜브 쪽에서 이것에 대한 이 멤버십 영상 광고를 좀 막은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있었다라고 이제 예. 알았을 때 빨리 하시지. 응? 알았을 때 빨리 하시지. 이거 준비하면서 알았잖아요. 안 그랬으면 나의 채널, 나의 벨라모니 채널이 지금 150만 유튜버가 되지 않았을까? 아깝다. 안타깝다. 이렇게 지금 슬쩍 홍보하셨어요. 벨라모니 채널 제가요? 봐달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이런 꼼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꼼수 필요 없잖아요. 우주 대스타, K-팝 스타 아티스트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완벽하죠? 언어를 배우고 춤을 잘 춰라. 공부하지 말라. 공부를 해야죠. 한국 외대를 똑똑한- 가려면 공부를 해야죠. 힌두어과를 가야죠. 아... 그리고- 학원 다니면 안 되나요? 그리고 아티스트 분들도 머리가 좋을수록 또 음악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다 그래요. 그럼 머리 나쁜 사람 하지 말라는 얘긴가요? 지금? 머리 나쁜 사람은 더 노력해야죠. 더 노력하라고. 화이팅. 네. 왜냐면 또 머리 좋아가지고 음악 이제 뭐 작곡도 하고 작사도 다 하고 하면 이제 그 뭐 유튜브 외적으로도 이제 저작권도 쏠쏠하게 들어오니까. 예. 본업이 있는 상태로 하는 거니까. 그럼. 컨텐츠 시작하자마자 K-팝 스타부터 되라 이런 말을 듣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글렀죠. 네. 너무- 진행 의지가 지금 꺾였어요. 아니야, 넌 아직 늦지 않았어. 아니 여기 이 프로그램 진행 의지가 꺾였다고요. 중국어 편집하고 나가면 50초 나가겠네. 네. 나 이거 꼼수만 나가? 버스가 나갈 것 같은데. 꼼수는 잠깐. 그래도 재미는 있었어요. 재미는 있었고. 사실 내가 그래서 첫 번째로 하면 안 됐었던 걸 준비해와가지고. 사실 제가 첫 타자를 잘못 선정했네요.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겠네요. 네. 이 다음엔 좀 더 좀 실용적이고 쓸만한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바로 옆에 앉은 창희 유피디님. 씨부터 하면 안 돼요? 왜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괜찮아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자, 하세요. 살짝 제 맘이에요. 아 이거 독재네. 없어요. 민주주의가 없네. 네, 없어. 유튜브 100만 만들기를 이제 듣다가 제가 오프닝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냥 그런 자괴감이 들더라고. 내가 이거 알았으면 내가 진짜 하고 있지. 그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래도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다시 한번. 근데 접근법을 좀 달리 해봤습니다. 그동안은 컨텐츠를 내가 만드는 입장에서 무슨 컨텐츠를 만들면 100만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시장조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단순히 그냥 성공한 걸 보고 이런 컨텐츠를 만들면 이런 사람이 보겠구나라고만 생각했지 반대로 접근한 적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0만 만들기를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고자 저희 회사 입장도 아니고 딱 다 빼고 개인 유튜버들은 그냥 개인은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그래 시장을 뛰어들 때 앞서서 이제 강종구 씨가 말씀도 하셨지만 특출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 뛰어드는 방법이 있고 그런 재능이 없고 일반적인 그런 지식과 정보 혹은 능력을 가지고 뛰어들어서 성공한 유튜버들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르고 봤을 때 나도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성공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음식점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특출난 재능이 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새로운 걸 가지고 뛰어드는 사람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뭐죠? 없던 메뉴를 가지고 뛰어든다 이 말이죠. 그렇죠. 뭐 치즈 산하고. 등갈비 이런 느낌으로 음식으로 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딱 들었던 게 그 홍콩의 그 뭐죠? 그 이제 이름을 까먹는데 블랙 타이거인가? 맞아요. 타이거 슈가. 타이거 슈가. 그 홍콩에서 들어오는 뭐 타이거 슈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예 새로운 제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왔을 때는 사람들이 저게 뭐지? 완전 새로운 거니까 일단 시도해 보자. 일단 들어가 보고 마셨는데 맛이 없으면 당연히 끝나겠지만 괜찮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있다 하면서 계속 먹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유입이 되면서 인기가 많아지는 방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K-팝 아니면 먹방을 진짜 끊임없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뭐 유단자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내가 음식점을 낸다고 하면 일반 밥집, 백반집 같은 게 있죠. 뭐 분식집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경우엔 뭐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이제 해본 거죠.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일반 음식점 어떻게 성공한가? 지리적 위치, 근데 맞아 그런 손맛. 것들이 네. 있죠. 맞아요. 이원. 손맛, 지리적 위치, 그러니까 재력이 많던지. 자본이 많아야 된다. 자본이 많던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손맛을 잘하던지
손맛은 뭔데요? 아예 기본적인 능력이 네네. 좋은 건 거죠. 뭐 편집을 잘하는 것도 손맛일 수 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렇죠, 그렇죠. 맞아. 편집을 잘하는 것도 썸네일을 잘 만드는 것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광고를 잘하는 거죠. 이 마케팅을 잘한다. 그렇죠. 컨텐츠 자체로만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으로 이제 우리 홍보를 예를 그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꼼수 이런 것도 홍보 일하는 일 아닌가요? 근데 실제로 이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광고라는 거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 퍼지면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광고 이것도 자체는. 누군가가 자기가 선택해서 좋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법적 제재 혹은 회사적 제재가 들어가는 것까지 뭐 하는 거 안 하는 건 이제 본인 선택이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를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겨야 되는데 뭐 광고나 이런 것들 재력 이런 부분까지는 이제 또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또 그것조차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골목 시장에 들어가서 구석구석 들어와서 찾아오게 하는 음식점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봤을 때는 당연하게도 끝내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해놓고 컨텐츠가 먹히냐 안 먹히냐 즉 맛집 이게 맛있느냐 안 맛있느냐 찾아오는 건 그 다음에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접근 방법은 저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건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들었냐 감성형 유튜브가 있고 이성형 유튜브가 있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거의 MBTI로 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그렇지. 네, TYF죠. TIF죠. 그래서 일단 모르시네요, MBTI를 다 지금. 하시고 MBTI 다 일단 조사해 보시는 게 1번이죠. 1번이죠. 네, F형 유튜브 뭐 또 말해주세요. 아, F형이 감성형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성형 유튜브는 일단은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브이로그라고 칩시다. 브이로그를 봤을 때 우리가 그거를 누르는데 사실상 남의 이야기, 남의 일상을 쭉 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특정 사람들은 그래서 브이로그를 보는 걸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좀 많기는 해요. 근데 보는 사람들은 그들의 팬이 되고 동화가 되고 동질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해서 사람들이랑 제가 이제 브이로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혹자는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아니 자기가 좋아서 하는데 왜 남의 걸 보면서 재밌어하지? 왜 남의 걸 보면 동질감을 느껴? 라고 대답을 하는데 저는 그 브이로그를 누르는 것조차도 사실 누르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누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브이로그 하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해줬지만 그걸 누르게 만드는 거는 내 얘기를 들어봐가 아니라 그거를 눌렀을 때 당신이 그거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끼든 공감을 느끼든 간에 어쨌든 본인을 위해서 이거를 보는 시간조차도 본인을 위해서 누르게 된다라는 거죠. 즉 돌려 말해서 플렉스하는 자랑을 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어디 자동차를 찾아가든 맛집을 찾아가든 그런 브이로그를 눌렀을 때 같은 브이로그인 것 같은데 누구는 많이 나오고 누구는 적게 나온다. 그것은 어쨌든 간에 이 영상에 그 보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특정한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긴 하죠. 일상 브이로그에 한정해서 궁금해야지. 이 캐릭 아까 강준구 씨가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궁금해야 어떤 일상을 사는지가 궁금해야 누르니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청자가 나를 위해서 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혹은 이 사람의 삶이 부러워서 누를 수도 있다는 건 것 같아요. 맞아요. 정리를 해줬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좀 두서없죠. 어쨌든 간에 공감을 일으킬 수도 있고 내가 혹은 반대로 개입하는 것도 많아요. 댓글로 오히려 선생님질을 하는 거죠. 이렇게 했어야죠. 이렇게 했어야죠. 그게 나쁜 그거 뜻이 아니야. 그렇게 먹는 거 아닌데. 맞아, 그렇죠. 맞아. 나쁜 뜻이 아니야. 먹을 줄 모르네 이런 크로 거. 빙뽕.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친구들의 이야기를 카페에서 들으면 재밌는 경우가 있잖아. 재미없는 경우가 있고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그건 어떻게 구분하는 건데? 라고 했을 때 죄송하지만 감성형은 그거를 딱 잘라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설명이 되면 누구나 다 이미 쉬운 방법이라고 알고 있고 다 만들었겠죠. 다만 그 감성형 영상을 만들었을 때 내 이야기를 집중해서 만드는 건 좋지만 그 가운데 과연 내가 이거를 내 친한 친구한테 말로 설명을 해줬을 때 그 친구가 재밌어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 브이로그를 찍고 편집을 한다면은 그 영상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보는 시청자가 같이 올 수 있다라는 지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상 브이로그를 나를 위한 내 정말 일상을 위한 브이로그가 아니라 남들이 볼 걸 생각하면서 찍어라. 그렇죠. 개입을 네.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은 추상적이지만 근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감정을 건든다라는 거는 그렇게 뭐 시라든지 수필도 흔들리는 게 딱 규정 지을 수 없지만 어떤 거는
마음을 흔들고 어떤 건 마음을 흔들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을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거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냥 어떤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그걸 찍느냐, 그 내가 그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강준구 씨가 말했던 캐릭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일상 브이로그 봤다고 하면 뭐 약대생의 일상, 뭐 공무원의 일상, 뭐 이런 식으로 무슨 타이틀 같은 게 붙어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약대생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해서 지금 유석준 PD님이 말한 것처럼 시청자를 고려하고 나의 캐릭터를 만드느냐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힌디어학과 학생이 아이돌이 되었을 때의 이 브이로그 대박이지. 최고지. 그렇죠. 아 근데 이 편집이 그러니까 이 촬영이 잘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못해도 상관없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다 저는 통용이 된다고 봤을 때 중요한 거는 그 영상에서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린 이성영에 비해서입니다. 그 비해서 이 사람이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배경에 신경이 안 쓰인다든지, 그러니까 사운드가 거슬려서 이 사람한테 집중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되었건 그 영상만큼은 드라마처럼 이 사람한테만 눈이 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드라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잘생긴 사람을 쓰고 그래서 연기 잘하는 사람을 쓰는 건데 그 사람들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영상에 그 사람만. 나머지를 진짜 우리가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그게 감성형 유튜브 혹은 감성형 콘텐츠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감성형 유튜브가 이렇게 100만 이상을 찍는 경우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걸 생각해봤는데요. 제가 조효진 생각할 때 게 몇 거 없긴 해. 네, 그게 막 프리지아 이런 그 주부분이 이제 자식과의 뭐 아, 이런 거를 좀 감성적으로 찍은 무슨 해 구름 뭐 이런 해품은 달. 맞아 해품은 달 이런 채널 몇 개가 생각났는데 되게 희귀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서 감성형 유튜브로 100만을 찍은 케이스들을 좀 생각해봤던 거지. 그래서 이게 지름길이다 100만을 찍는 게 우리가 목표니까 기술적으로. 근데 뭐 일단은 그러네요. 유석준 씨는 네. 지름길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분석을 일단 한 거니까 그렇죠. 다 드러나 봅시다. 그 얘기하라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네. 있었다고 어. 얘기한 겁니다. 예. 아 근데 맞는 지적인 네네. 것 같아요. 네. 지름길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어. 말씀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그 아까 전에 해 품은 달이 아니라 해 그린 달 채널이 있어요. 예. 빠른 정정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미천이 드러나네요. 해품달 드라마가 워낙 재밌어서. 그렇지. 나의 빛달. 네, 여기까지 하시고 부르려면 빨리. 확실히 네. 부르시고. 그다음 이제 이성형으로 넘어가서 이성형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는 그 부분으로 들어가야 돼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저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 말하는 요거 거예요. 잘 들어야 되네요. 그러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튀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성형 유튜브를 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근데 저는 생각보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되게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여기 밝은 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들이는 노력과 시간은 배제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외로 유튜브에서 100만을 찍은 것들을 보면은 어려운 지식을 요구하는 채널이 없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사물궁이가 그거를 대표해주고 있는데 절대로 어렵지 않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궁금한 것들이라든지 사실 10년 전, 20년 전 싸이월드에서 볼던 혹은 다음 카페에서 보던 정보들을 다시 재가공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런 잡다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없지만 자신의 전공이라든지 자기의 취미나 어떤 관심 있는 분야가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고 혹은 그것 때문에 그 일생의 여유를 느끼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잘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레드오션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유튜브는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레드오션이어도 뒤늦게 시작해도 성공한 채널이 많고 두 번째로 제가 항상 말하는데 꼭 유튜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유튜브 이후에 세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유튜브는 10년 혹은 이건 뭐 이렇게 꼭 이게 제가 딱 단언한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분명히 유튜브 다음 게 옵니다. 그게 5년이든 10년이든. 근데 그걸 다른 플랫폼이 넘어왔을 때 분명하건대 새롭게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도 당연히 있겠지만 대부분은 유튜브 하던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맞아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싸이월드
과거 프리챗까지 올라가다 보면 다 하던 애들이 넘어온 게 쉽게 적응하고 쉽게 올라가요. 맞아요. 얼짱들만 봐도 하던 사람들이 인스타에서 네, 셀럽 되는 거고 셀럽 그렇죠. 돼서 이제 또 유튜버 크리에이터 되는 거고 그렇죠. 똑같은 거죠. 지금 생각해봐도 혹시 하두리 아십니까? 알죠? 알지. 인스타 시초는 하두리라고 생각해요. 아, 그쵸? 우리의 춘추가 너무 밝혀지는 거 아닐까 이제? 이 정도. 얼짱 카페. 아 저는 어려서 잘 하두리. 모르는데 공부해서 알았어요. 하두리라는 게 있었다는 거를. 나도 여기서 제일 연장자가. 아까 이제 사물궁이 자팍지식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그 채널이 이제 이성적인 채널의 뭔가 대표적인 건데 그 채널이 사실 시작한 게 옛날에 페이스북에서 스피드 웨건이라는 그런 계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빠르게 가서 정보 알려주고 바로 스피드 웨건이 알려드립니다 막 이거잖아요. 그걸 운영하던 사람이래요. 아.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이 변화했지만 자기 컨텐츠는 본질적으로는 바뀌진 않은 거죠.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그래서 뭔가 유튜브 다음에 뭔가 그런 플랫폼이 나오더라도 그분은 그걸 잘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의 그 특화된 능력을 잘 살려서 하면은 100만 됐잖아요. 사물공이도. 그런 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자기만의 장점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너무 검증된 것도 많고 하니까 자기가 그 능력만 특화시키면 잘 될 거다 하고 검증된 게 많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성형에 대해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계속 플랫폼은 변하지만 그 정보와 사람들의 궁금증은 변하지 않고 또 5년, 10년 단위로 세대가 우리 바꾸는 걸 정의를 하잖아요. 지금 MZ 세대라고 하는 것처럼 그 세대가 올라와도 궁금증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돌아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즉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거나 취미 생활을 상대방한테 역시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잘하면 그걸 유튜브 컨텐츠로 만들면 유튜브 100만이 되는 것이고 인스타에 표현하면 인스타 셀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신들이 모두가 잘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사소한 거라도요. 우리 유튜브를 수없이 서핑하고 찾아다니고 추천을 받다 보면 와, 이런 걸로도 유튜브를 만들어서 성공해?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나고라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이거 사람 따라 다를 그쵸, 수는 사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가졌기 때문에 사나고를 만들어서 유명해질 수 있었다고 하지만 돌려 생각하면 3D 펜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걸 만들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이거 되게 그냥 특별하긴 한데 그냥 그런가 보다라는 능력을 유튜브로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게 쌓여가면서 컨텐츠화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모든 걸 전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요. 땅크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자신들의 운동을 그냥 넘길 수 있고 운동 많이 하는 부부라고 소개할 수도 있지만 그 숨없이 체계화됐던 그 다양한 정보들 있잖아요. 헬스장 가서도 얻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 찾아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땅크 부부가 자신들의 방식으로 모아서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홈트하면 땅크 부부라고 가게 되는 것도 쌓여서인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실은 모이고 자신의 생각을 넣고 그 자신의 인격을 대입을 하다 보면 특별한 콘텐츠로 빛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100만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네. 이성형이든 감성형이든 저는 5번 정도는 만들면 5번 안에 100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구독자가요? 조회수가? 그러면 지금 여기 벨라몬이 뭐가 되죠? 아직 5번을 못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너무하네.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게 있는 거로 플랫폼만의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신이 뛰어난 능력을 가진다고 해서 그걸 보여준다고 해서 분명 100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단적으로 연예인들이 채널을 열지만 다 100만이 되고 50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게 쉽게 접하니까 연예인 예시를 들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좋아하시는 뽐뽐뽐 그렇죠. 예. 네, 그런 채널이 성공 지금 몇 만이죠? 80만? 구를 뭐 160만? 구독 한번 남주 하면 새끼를 더 되는- 좋아할 수도 있어요. 네. 아하. 근데 그렇게 180만 하는 것도 있지만 뭐 지편한 세상이라든지 다른 유튜버들 혹은 하하들 하하 같은 경우도 트위터는 옛날에 몇십만이었거든요. 네. 80만 뽐뽐뽐은 구독자 81.6만 명. 내가 네. 2배로 뻥튀기해서 알고 있었네. 고마워요.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들은 연예인도 저는 하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재밌는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트위터 이런 거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하는 트위터는 몇십만이었어요. 80만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유튜브는 10만쯤이었거든요. 본인마다 맞는 플랫폼이 약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것도 있고 또 같은 능력이라도 그 컨텐츠에 따라서 맞는 표현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100만이 되고 싶으면 일단 5번 정도는 채널을 팔 각오를 하고 시도를 해야 된다. 같은 거라도 운동이든 음식이든 브이로그든 5번 정도는 파고 나서 실패를 논해야지 한두 번에서 안 된다라고 해서 유튜브를 접으면 절대 100만이 될 수 없다. 5번이 약간 5번의 카테고리 같은 느낌인가요? 5번의 무슨 뭐 기획, 상관없습니다. 컨텐츠. 같은 걸 5번 시도하시든지 표현 방식을 달리해서 채널을 다시 여시든지 내가 음식했다 운동했다 하든지 중요한 거는 접고 열고 하는 거 5번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왜냐하면 그 컨텐츠에 내 컨텐츠를 어떻게 녹일 건지 그거는 해봐야 아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두 번에서 성공한 유튜버를 제발 안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건 100명 중에 한두 명, 1000명 중에 한두 명이에요. 그쵸. 그런 운을 가지고 우리한테 대입을 시키는 건 로또 1등 된 사람이 옆에 나왔다고 로또 사는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죠. 로또도 계속 사야지 당첨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린 평균적으로 가야 돼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어도 5번 정도로 할 각오로 덤벼들어야 100만이 되는 거지. 어디 먹방으로 한 번 해서 100만 됐다 200만 됐다 그거 불어서 나도 먹었는데 안 되네? 난 유튜브에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큰 시장이고 너무나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석준 씨의 말을 잘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가 이제 이성형인지 감성형인지 조금 판단을 살짝은 해서 그거에 맞는 기획을 뭐 감성형이면 캐릭터 포장과 뭐 촬영 기법 같은 걸로 특수성을 주고 두 번째 이성형이면 이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그쪽으로 특화시킬 카테고리를 정하고 이렇게 한 기획을 잘 정한 다음에 두 번째로 5번 정도 실패를 해라. 그렇죠. 요거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네 맞아요. 그럼 우리 명 MC야. 우리 팟캐스트도 4시 50분 한 번 했다가 4시 30분 한 번 했다가 20분 했다가 또 해봤다가 여러 번 시도해봐야겠네. 맞아 10번 하다가 그러니까 이 방송을 못 듣고 나중에 4시 20분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컨텐츠 길이가 표절이라고 하는 짧아지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같은 것도 징용진과 사물공이를 비교해봐도 어떻게 보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데 표현 방식 완전 다르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어떤 컨텐츠에 따라서 표현 방식과 어떤 시간 투자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내가 실패를 했어도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표현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열어두고 하다 보면 노력하다 보면 나도 100만 될 수 있다. 그렇죠. 요 말이죠. 시행착오가 또 사람에게 필요하다. 주는 그쵸, 그 필요하죠. 능력치 상승이 분명히 있기 대신에 때문에.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시도해서는 안 되고. 그럼 당연히 이제- 의미가 없죠. 아 근데 그런 그렇죠. 분들도 피드백.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다시 해보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 많은데 사업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사업을 항상 그런 분으로 망하시는 하는 것도 많죠. 이게 다 그런 똑같은 느낌. 것 같아요.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면. 맞아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명 네. MC네요. 아, 그냥 데려온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냥 데려왔다니요. 발끈.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에 언제 어떻게 걸릴지는 유튜브도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유튜브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모르는 거 같아요. 유튜브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스카이넷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5년 전 유튜브도 뜨고 네, 이제 막 맞아. 옛날 유튜브들이 많이 네. 뜨는 게 같은 알고리즘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제가 좀 추상적인 준비는 했지만 또 저 뒷분을 믿고 하는 거라서요. 또 되게 구체적인 대가, 또 아이디어 뱅크. 네, 이제 창희님. 저는 약간 석준 씨보다는 중구 씨랑 비슷하게 해서 약간 기술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아하.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구독자 조사를 했었죠. 근데 키즈 채널. 그러니까 키워드가 키즈, 글로벌, 먹방 이거 3개는 꼭 들어가야지 빠르게 성장한다. 그래서 가족이 애를 낳았는데 그때 이제 석준 씨랑 이제 다른 사담을 하다가 나온 얘긴데 뮤지컬 그 감독이었나요? 총연출 하시는 분이 이제 아기를 맨날 이제 그 뮤지컬 그 뒷 비하인드에 계속 이제 데리고 와서 아이고. 그 뮤지컬에 대한 코멘트를 하게끔 하는 그 컨텐츠에서 이제 파생된 아이디어인데 재밌네요. 내가 얘기해 준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중구님이 얘기해줬나 봐요. 그 미국의 최연소 뮤지컬 그 리뷰. 리뷰어 내지는 평론가 제가 그 얘기하면서 네, 그거에서 파생된 아이디어예요. 어. 그런 것처럼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가 어렸을 때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같이 해외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만약 일주일을 간다고 하면은 21끼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1끼 그 나라 음식 먹방 리뷰 키즈가 네. 근데 약간 코로나 시대에 여성가족부에서 데려갈 인재. 아이를 낳자 일단 출산하고. 좋죠. 아니 저는 그런 의도가 정책. 없습니다. 네, 네네네.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고요. 정말 기술적으로 100만을 찍기 위해서 생각한 거고요.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예전에 이제 솔파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이 우리나라 스튜디오물로 시작했는데 해외에서 한번 바이럴이 되고 나서 급성장을 해서 뭐 이제 구독자 수도 빠르게 올랐을 뿐만 아니라 조회수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게 이제 미국 스낵 리액션 한국인들의 미국 스낵 먹어보고 리액션에서 그게 빵 터졌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리액션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원초적이면서도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것도 거. 공감에 기반한 아, 그렇죠. 거니까. 거기다 이제 약간 국뽕이라는 키워드들도 껴있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베트남에 가서 그 일주일 동안 먹방했다라고 하면 그 베트남 사람들이 그때는 관심을 갖고 막 그쵸, 들어오겠죠. 그쵸. 그래서 또 갑자기 또 이제 다른 인도네시아 가서 먹방을 했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겠죠. 그게 이제 계속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재밌네요. 이 가족은 이제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브이로그도 찍고 그 나라의 장난감도 리뷰할 수 있고 먹방도 할 수 있고 여행 리뷰도 되는 거고. 네, 그냥 삶이 노마드인 거야. 그럼 그러니까 초기 일단은 자본 어떻게 마련하나? K-팝 스타가 되면 되죠. 아니야 그게 끼지 얹지 근데 말래요. 제 생각은 네. 그냥 처음부터 막 유럽, 미국 갈 필요 없어. 그냥 국내 여행도 괜찮은 네, 거죠.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지역성으로. 양평도 가고. 못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고 뭐 그때까지 못하는 컨텐츠겠지만 항공권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요새 또 일본은 가면 안 되겠지만 가까운 이런 동남아 그럼 굉장히 창희님이 쌉니다. 이제 솔선수범해서 먼저 네. 된다는 걸 보여주시면 네, 그러려면 이제 애가 빨리 애기, 커야 일단 되니까. 결혼- 10달은 최소 걸리네. 네. 코로나가 10달 안에 안 끝날 거니까 그동안에 네, 이제 그것도- 준비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 준비하려면 굉장히 많은 과정이 필요한데. 네. 아니 근데 저는 아까부터 퀴즈 얘기가 나와서 조금 궁금한데 이 100만 구독자가 되는 것 자체 이제 숫자 자체도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100만 구독자가 돼서 수익성을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키즈 채널은 이제 아기들만 물론 이제 뚜아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빠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익성이 그냥 보존이 되지만 키즈만 나오는 채널들은 이제 키즈로 유튜브 키즈로 따로 분류가 돼가지고 광고에 있어서도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이제 10% 정도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거든요. 구독자가 1000만이 되면은 네. 100만이랑 같은 효과라고 치면은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1%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그 수익성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 맞아요. 맞아요. 야, 이거 너무 귀한 정보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그거, 네 다들 알고 다들 있는 이제 중요하게 나 몰랐는데? 생각하고 그래서 보람튜브가 그렇게 7등이었어도 그만큼의 수익성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보람튜브는 전에 벌어놓은 게 있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전에 그거는- 벌어놓은 게 있고 그러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많죠. 그러니까 오케이. 저는 일단은 100만을 찍는 거를 목표로 그 컨텐츠를 준비해 왔는데 만약에 수익성까지 생각한다 네. 하면은 장난감 리뷰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7일 동안에 가족끼리 여행을 하는 거니까 네 괜찮지. 그거는 이제 괜찮죠. 그러니까 장난감 협찬을 받아야 되는 게 그 라이언 토이 스토리인가? 라이언의 토이 리뷰인가? 그 채널이 유튜브 전체를 통틀어서 수익을 가장 많이 내는 개인 유튜버로서 126억인가? 이거 요만한 아이 말하는 거죠. 네, 뭐더라? 그러니까 그 장난감 시장이 굉장히 이제 그 스프레드하게 음.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장난감 협찬 나중에 이제 100만 이상 되면은 장난감 협찬 받는 거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수익성 만약에 생각한다면 장난감을 한 요일 정도. 아예 그냥 그 코너처럼 만들어서 네, 그러니까 요일별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네, 브이로그 하루, 먹방 하루, 뭐 토이 리뷰 하루 이렇게 해서 해외 여행 다니다 보면은 뭐 베트남 장난감 회사 것도 리뷰하고 그럼요. 재밌네요. 그러면 러시아 것도 하고 그럼요. 뭐 이런 네. 식으로 가는 거죠. 이런 이제 전 부족한 세계의 부분들을 장난감. 짚어가면서 네. 100만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가족들과 세계 여행 다니면서 추억도 만들고 아기가 이제 취약하기 전까지 초등학교 그- 다니기 전까지 어쨌든 항공권을 위해선 K-팝 스타. 항공권도 협찬 쉬워요. 네, 할 수 있어. 근데 저 그래가지고 수익성을 얘기하다가 하고 싶은 말이 생겼는데,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이게 유튜브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빈말이든 진심이든 돈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부업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네. 많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근본을 파고서 얘기하다 보면 이거예요. 돈을 잘 번다가 아니라 투자 대비 돈을 많이 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성공해야겠다라는 게 하나의 직업이고 한데, 그러니까 그런 좀 편견과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은 게, 크리에이터 되면은 놀고 먹고 쉽게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크리에이터들마다 다르겠지만 물론 그 수익이 많이 벌 수는 있죠. 근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너무 연예인화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시간이 들어간다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 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너무 수익성을 추구하면은 그런 유튜브 치고 제대로 된 유튜브가 지금 우리 근처에 있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나라고 봤을 때 당연히 이것도 없진 않겠죠. 근데 그런 소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절대 그렇지 않고 컨텐츠가 잘 만들고 수익성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좀 음식적으로 좀 맛있는 때를 맞아요. 해줬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두 가지를 다 놓치지 않고 잡고 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쉽지는 않죠. 네. 브이로그 같은 건 놀면서 돈 버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기획하고 맞아요. 어떻게 촬영할까 어떻게 편집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그 앞에 보이지 않는 거위의 그쵸. 발이 진짜 엄청난 그리고 게 괜히 있어요. 일주일에 한 개, 두 개만 올라오는 게 아니죠. 그렇게 쉽고 매일 돈 벌면 매일 같이 찍어서 올리지 많이 벌기 위해서 그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한두 개만 올라오는 거겠죠. 그래도 컨텐츠가 이제 쌓이면은 그때부터 이제 약간 스노우볼이 굴르는 건데 이게 한두 개 올린다고 이제 그게 수익이 안 난다 이걸로 평가하면 안 되고 맞아요. 이게 막 5년 전 영상, 3년 전 영상 이런 것들이 지금 나에게 수익을 주기도 하니까 뭐 수익적인 부분은 좀 나중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사실 그리고 RS 100만이 부분에서 네 100만이 되다 보면은 계속 지금 제가 키즈 말한 건 다 RS 유튜브 RS 수익이었고 100만이 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거겠죠. 수익성을 막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제 나중에 돼서 100만 되면 그때 돼서 아 내가 이제 수익성 고려해야겠다. 그쯤 되어야 이제 고민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준비 단계니까. 그것도 사실 제가 하는 그 세계 여행 콘텐츠를 하다 보면은 책도 쓸 만한 주제들이 많이 생기고 기본적으로 세계 여행이니까. 네. 네. 그리고 네, 뭐 그런 부가 사업이 많이 생기는 그렇죠. 네. 중요하죠. 굉장히 저는 괜찮은 결국에는 콘텐츠인 것 같아요. 글로벌로 가는 거는 답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맞아요. 너무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 그냥 100만을 찍는다 하면 최소 1년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로 콘텐츠하고 일단 이런 숫자로 싸워야 되는 어떤 그런 산업에서는 한국인이 당연하게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특히 유튜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글로벌로 가고 영어 자막을 달 수 있는 걸 만들었으면 좋긴 한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K-팝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K-팝스럽기 때문에 성공한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만드는 콘텐츠를 생각하다 보면 한국적인 그 요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성공한 콘텐츠들은 백날 자막을 달아봤자 쉽게 뜨기가 어려워요. 한두 개 정도는 뜰 수 있겠죠. 이슈가 돼서. 근데 세계인을 저격하려면 세계인의 입맛에 맞춘 요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채널명 중에 아시안 보스라는 채널이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요인을 살짝만 비튼 거거든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영국 남자를 정반대로 만든 채널이에요. 유명한 채널인데 옛날부터 있어서 영국 남자는 영국 남자가 한국인의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한국인들한테 맞는 콘텐츠를 소비한다면 아시안 보스는 한국인들을 가지고 한국인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외국인들한테 소개하는 방식으로 소비를 해요. 한국인을 인터뷰해가지고 외국인들한테 들려주는 방식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구독자나 이런 것들이 잽이 안 돼요. 영국 남자도 당연히 크고 어마어마하지만 일단은 그냥 크게 놀려면 그쵸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영어 컨텐츠 소비하는 거 아까 힌두어 저는 되게 가능성 있다고 보는데 영국인이래 인도인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은 물 건너 간 거죠. 아니야 괜찮아. 아, 네, 해낼 수 있어. 이건 좀 장난이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문화적인 요인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죠. 그런 부분은 어렵다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다른 춤이라든지 막 이런 컨텐츠로 승부하기가 좀 힘드니까 사실 유머 코드라는 게 그렇죠. 그 문화에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인도 유머 코드 뭐 물론 춤추는 거 있겠지만 먹는 게 제일 빨라요, 사실. 그쵸, 카레. 먹는 거는 다 애기가 모든 사람이 다 공통이기 먹으니까 애기가 인도 카레를 이렇게 먹어. 그게 진짜 저는 그래서 직관적이고 좋다고 생각하는 게 다시 한번 어필하는 거예요. 네. 아 혹시 두 번째 컨텐츠는 없나요? 두 번째 컨텐츠요? 네. 김연아가 채널 오픈하면은 100만 찍습니다. 아유 100만 그런 건- 시작이 100만이겠다 시작이. 네. 그건 이미 많이 검증된 방법 아닙니까? 네. 백종원, 그치. 신세경 네. 이렇게 시작해서 신세경 100만 찍었나? 근데 아무튼 김연아 채널 저는 항상 탐내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탐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K-팝 스타를 만드는 것보다 김연아가 채널 그냥 신세경님 오픈하는 찍었네. 게 아, 101만 명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김연아님 혹시 그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와 김연아님이 저기 뭐야 유튜브 열어가지고 트리플
막 플로 뺀 거막 그것도 보고 이제 저기 뭐야 그 일본의 누구야? 아사다마오. 아사다마오 이런 애들하고 합방하고 막 네. 대박이네. 네, 소트니코바 그래, 와가지고 나방 복장 입고 막. 아, 그래서 나방 이런 거 하고 대박이네. 무물해가지고 네. 무물해서 이제 그때 왜 우셨나요? 네.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네. 편파 판정 받았을 때 기분 어떠셨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네, 그렇죠. 그러면 또 찍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국뽕 멤버들을 다 모아갖고 한번 대규모 콘텐츠로 어. 막 박찬호, 뭐 박지성. 박찬호님은 나오시면 너무 길어져. 컨텐츠. 그게 언제까지 기다려질 수 있는지를 3시간짜리 컨텐츠 올리면은 요새는 시청 시간이 더 중요해요. 조회수보다. 근데 그거를 굳이 아니. 김연아 채널에서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국뽕 멤버들 인터뷰를 김연아 음. 님이 같이 하는 거죠. 그거 던질까 말까도 김연아님이 몇 너무 시간이었는데.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네. 다 이런 인기에는 고통이 수반되는 법이에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약간은 허무맹랑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 얘기가 지금 이제 첫 화로 100만 유튜버 만들기 이 컨텐츠를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뭐 어떠세요? 그 가장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신 강준구님부터. 제가 정도라니까요. 무슨 아니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론적인 거 얘기했고 기술적인 거 얘기했고 나는 길을 딱 제시했잖아. 자 어쨌든 컨셉에는 맞지만 제일 네. 듣기 힘들었던 그러니까 내가 맨 마지막에 했었어야 돼 사실. 이게 좋은 얘기 쭉 듣고 한번 웃고 끝내야 되는데. 아, 그럼 미리 저에게 공유를 해주세요. 이제 검사를 맞자. 검사를 그러니까 맞자. 검사를 앞으로 맞자. 자기가 뭔 얘기할 건지 말을 검사를 해주세요. 맞자. 말을 해주면 한 줄 요약을 해야 되겠다. 네. 어쨌든 뭐 저희가 뭐 1화라서 아직 뭐 좀 어지럽게 좀 이렇게 되었지만 어쨌든 좋은 얘기들이 어쨌든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저의 그 힌디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뭐 우리가 이 주제 자체를 유튜브 100만을 만들자라고 정해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 뭐 그 숫자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유튜브를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할 것 같다.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많은 분들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재미있게 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튜브가 이렇게 성행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은 안 드렸는데 되게 재미있게도 다른 컨텐츠들 지금 TV 컨텐츠를 보면 자신을 소비해 나가면서 만들어야 되는 컨텐츠들이 많았는데 유튜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라고요. 자신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자신을 더 위한 컨텐츠로도 충분히 사람들한테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있어서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유튜브 컨텐츠에 대해서 단순히 재미있게 소비하는 것도 좋지만 좀 진지하게 접근하는 사람들한테 이 방송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앞으로 저희가 어떤 방송 만들지 모르겠지만 좀 더 공부도 스스로 하고 재미있게 하는 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1화는 엉망진창이었지만 조금의 가능성을 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힌디어, 자평을 케이팝. 해봅니다. 예. 네. 네, 창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우리도 지금 컨텐츠 만들고 있지만 이거 듣는 분들도 언제든지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희랑 오래 함께 하시면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1화는 와장창이었어도 2화부터 좀 더 정돈된 그런 것들을 보고 들으실 수 있을 네네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2화 녹음할 건데 이렇게 단정 지으면 너무 부담되는데. 아, 우리 긴급 아니. 회의가 필요해. 네. 저희 석준님이 말하셨듯이 우리 5번 실패는 용인이 된다. 5회까지만 참아주세요. 네, 아, 5회까지만 참아주시면 저희가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네네, 5번 실패 괜찮잖아요. 그렇죠? 아, 네,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네, 그렇게 아니 받아들이시네요. 야구도 5회 말 투아웃까지만 돼도 한참 역전할 그쵸. 기회가 남아 있어요. 아 근데 요새 제가 응원하는 팀은 보통 그 정도가 끝나긴 하는데요. 네네. 네네. 아 근데 틀린 말은 아니죠. 네네. 여튼 저희 4시 50분 이제 1화 여기서 끝내겠고요. 이제 2화는 또 어떤 내용으로 찾아올 건가요? 힌트를 드리자면 음악 네. 음악. 음. 음악은 또 이제 호불호가 거의 없죠.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있을 수 있나요? 저희에게 또 호불호인가요? 저희가 호불호인가요? 근데 유일하게 나라에서 허가한 합법적인 마약이니까요. 합법적인 마약이니까 네네. 여러분 다음 2화에서 만나죠. 여기서 끝낼게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